스타트업 회사 대표인 교수 이아무개 씨의 굉장히 심각한 괴롭힘은 앞서 2차례 영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김동수 씨는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 구미시청에 사건을 진정을 했고 지난해 2월에는 추가로 임금체불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근 근로감독관이 교체될 때까지도 피해자 진술만 여러 번 반복해 청취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 씨가 신청한 산재 신청도 1년째 강간무소식입니다. 김 씨는 2022년 10월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주치의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술 논문 사례로 담을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2023년 4월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감정은 1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 병원 감정에는 형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진료감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 진짜 닭대가리냐? 얘기 못 알아들어? 아닙니다. 아, 네가 가성비 좋다면서 금액을 얘기하라고. 네네네네네. 3주 기준으로 빌리게 되면 380만 원 정도가 청구되고 14일 플러스 1일로. 근데 3주를 있지도 않는데 3주를 왜 빌리냐고 내 말은. 네, 그걸 렌트카 회사 정책마다 다른 아, 그냥 실질을 얘기해 멍청아. 하루를 더 써도 일주일을 그냥 단위 요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야? 네네네네. 그런 그만 얘기를 좀 제대로 해라. 야, 진짜 국어책 좀 읽어라. 제발 좀. 죄송. 씨 같은 X네 진짜. 방금 들으신 음성은 이 교수가 미국 출장 때 알아보라고 한 렌터카 비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께부터 1년 넘게 이 교수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폭행으로 머리는 깊게 파였고 와이셔츠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심지어 교수가 미국에 있는데도 교수의 반려견용 CCTV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대표이사가 집이랑 연결된 웹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욕설을 내뱉는 거를 이제 노무사무소 담당 여기 숲에 있는 노무사님이 듣게 되셨고 그 녹음 파일이 이제 생겨가지고 아 진짠가 보다 이렇게 좀 사건을 믿어주시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도망치듯이 퇴사를 하시고 나서도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계속 연락을 했었던 상황이 있는데 팀원을 시켜서 그 상황이 어땠나요? 정말 제 핸드폰을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당일날 제가 이제 대표이사 귀국 당일날 전화를 계속 대표이사의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팀원에게 계속 전화가 왔는데 뭐 하루에 20통 30통 기본이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제 집까지 찾아와서 이제 밤새도록 뭐 문을 두드린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직원 김 씨는 2022년 8월 도망치듯 퇴사했지만 교수의 괴롭힘에 시달리자 그해 9월 11가지 행위를 넣어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진전이 없자 지난해 2월 교수를 고소합니다. 폭행과 강제노동에 대한 녹취록과 증거사진 등 자료만 수천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조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교수 측은 업무 실수를 이유로 부과했던 벌금만 돌려주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진 않았는데 소리샘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하나 남긴 게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또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그동안은 뭐 페널티는 없었던 걸로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진정이 제기된 지는 1년 6개월이 됐고요. 고소장이 23년 2월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된 지는 1년 2개월이 좀 넘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청 조사관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매번 전화할 때, 출석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출석할 때마다 말해줘야 되는 거는 폭행 특정 일자였어요. 몇 번을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이번에 24년 2월에 인사 발령이 있어서 이전 감독관이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새로운 감독관님이 오셔서 그 감독관님이 출석 요청을 해서 나간 건데, 그 감독관님이 저희가 이제 조사를 받기 전에 그 전에 조서를 열람을 신청하니까 자료를 주잖아요. 그럼 자료를 좀 봤는데 거기에 제가 제출했던 자료가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감독관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폭행 일자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특정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그래서 이 지금 주신 자료 들썩이며 이게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지참한 자료를 제출했죠. 똑같은 자료를 4번 제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피진정인, 그러니까 피고소인, 가해자 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하니까는 그쪽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딱 그거였어요. 폭행 일자 특정해주면, 그리고 자신들의 혐의가 뭔지 특정해주면 방어를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있으면 죄를 조사를 받겠다 이런 말을 했겠죠. 감독관님이 또 그 말을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자료를 몇 번 제출해야 되냐. 그런 혐의가 있는데도 1년 6개월 동안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는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국가기관이 씨한테 3차, 4차 피해를 또 줬다고, 가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겠다는. 김 씨 측은 근로감독관이 올해 2월 교체될 때까지도 기초적인 수사에 머물렀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청은 고소 1년 2개월 만인 올해 4월에서야 가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지만 이마저도 작년 4월에서야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 측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청 또한 강제 근로에 대한 조사는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늑장 수사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견서가 거의 1년 가까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사건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요. 저희 감당자별로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위반 사항이 그쵸. 보이잖아요. 네. 강제 근로, 폭행, 폭언, 그쵸. 급여 명세서 미작성의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제공,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제가 그 지정학제 119 활동이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7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사건 중에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너무 심각한 사건이에요. 노동청 조서가 지연된 사이 김 씨는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이 교수의 괴롭힘에 퇴사 넉 달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병원 검사의 모든 지표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학병원 주치의가 이례적인 결과라며 자신의 논문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김 씨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교수님은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진 않으셨는데 그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좀 어긋난다. 그리고 지금 신체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뇌도 활동성이 많이 떨어진다. IQ 같은 거를 보면은 한 120 정도로 좀 그래도 평균치보다 웃도는 상태인데 좀 뭐라 해야 될까? 평균적이지 못한 정도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실제로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을 때도 IQ는 한 118, 119 이 정도 수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검사할 때 뭐 기억력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했는데 단기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그때 좀 느꼈어요, 제가. 쉽게 말을 하면 뭐 한 10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나열해 주시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10가지를 다 기억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한 6번, 7번 이상 들었어야 됐고.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김 씨는 지난해 4월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마저
김 씨를 외면했습니다. 1년 넘게 의사소견조차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형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 측의 계속된 요구에 최근에서야 소견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김 씨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과 형사사건은 분리해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건이면 그런 건도 다 판결이 다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형사소송이 지금 이제 고소가 돼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도 좀 소견은 안 나오고 그냥 업무상 그 관련성 판단 부분은 유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22년 4월에 신청한 게 지금 이 시점, 인터뷰 시점이 24년 4월 20일이잖아요. 이 시점까지 산재 또한 결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단 지침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 업무상 질병 연관성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과태료가 나온 상황이에요. 대표한테.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 코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 코드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인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공단에 보낸 거는 녹취록도 상당 부분 보냈습니다. 상당 부분 보내서 어느 정도 욕을 들었는지,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속박돼 있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병원 산재 조사관님하고 그 직업의학과 의사 선생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두 개는 서로 완전 다른 절차인데 네. 이렇게 연동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 판단도 결국은 질판이가 하는 것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앞 단계에서 이렇게 약간 지연되는 것은 굉장히 이 재해적 권리가 지금 제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 형사적으로 가서 무죄를 가해자가 무죄여도, 예를 들어 저는 산재는 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아무튼 그걸 계속 쥐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